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열심히 해야 돼. 야, 진짜 노력해야 돼. 성공하면 진짜 노력해야 돼. 근데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하잖아. 다도 알아. 다 알아. 똑같은 소리 좀 하지 마. 근데 노력이나 열심히 해야 된다 말을 듣는 순간 본인도 알아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근데 부담이잖아요. 엄청 부담이 느껴지잖아요. 뭘 열심히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저는 그게 무의식의 작동 방식이라고 느껴요. 열심이라는 단어가 열정이랑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열정이 아니고 부담과 관련이 있는 거죠, 사실은. 자신의 무의식 안에. 물론 어떤 사람에겐 열심히가 열정이 그 무의식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부담이 느껴질 거예요. 그 부담 때문에 하질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열심히 안에서 본인이 이미 이만큼 상상을 해요. 그 상상이 그거죠. 나 진짜 잠도 못 자고 막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담들만 생각하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열심이랑 노력이란 단어는 무의식에서는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에 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재미를 찾아야 돼요. 재미를 찾으려면 자신이 숨겨진 재능을 찾아야 되고 그 재능을 찾으려면 자기가 싫어하는 걸 찾아야 돼요. 싫어하는 걸 찾았을 때 비로소 자신이 좋아하는 게 나와요. 싫어하는 걸 찾은 다음 리스트를 접어본 다음에 오른쪽에 그냥 이거를 하지 않기 위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적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는 거죠. 그럼 거기서 자신이 재미를 느끼는 거, 그걸 하면 모든 게 다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흐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영성적으로 말하면 약간 세상에 이제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거고,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뇌가 자신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으니까 시냅스가 원래 있었던 게 다른 걸로 구축이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얹으면 더 재밌겠다. 이런 것도 있어. 이거 얹으면 재밌겠다. 그렇게 한 생각만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이라는 거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그렇게 자신이 그 상상을 했잖아요. 자신의 숨겨진 재능으로 뭔가를 하는 거. 근데 아직 방법은 몰라. 근데 그 일은 뭔가 하고 있어. 근데 그 일도 몰라. 컴퓨터에 앉아있는 이미지를 제가 상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그 이미지들이 자신이 숨겨진 재능이 딱 발견되는 순간 그건 노력이 더 이상 아니게 돼요. 재미가 있으니까. 자신이 잘하는 걸로 이걸 하는데 뭐가 노력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그냥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야, 자 앉아서는 일어나질 않아. 되게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인은 그냥 재밌는 거죠. 대부분 많은 자기계발들이 되게 이런 걸 해요. 매일 아침 긍정화건을 막 외쳐라. 100번 쓰게 해라. 미라클 모닝 해라.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저도 안 됐어요. 그거 안 먹혔어요. 저한테도. 할 때는 되게 막 뭔가 될 것 같은데 100번 쓰기만 팔 너무 아파요. 100번 쓰기를 하거나 긍정하는 걸 외치는 것도 자신이 결국에는 그 오로지 그 한 생각만을 하기 위해서인데 팔 아픈데 어떻게 그 한 생각만 해요. 팔 아픈 생각만 더 하는 거죠. 이걸 완료하면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할 때 잡생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정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거기서 그 잡생각에 대고 안녕이라고 하는 걸 상상해 보면 갑자기 그 잡생각들이 없어져요. 딱 끊겨요. 그걸 저는 생각의 틈이라고 부르거든요. 순간 생각이 이렇게 갈 때 틈이 딱 생기는 그 구간에 껴넣는 거예요. 그 구간에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딱 생각해서 껴놓고 거기서부터 상상을 이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들어와요, 머릿속에. 계속 잡생각들이 떠돌 때 그 이미지 해봤자 잡생각과 똑같이 혼동돼서 날아가 버리니까 잡생각들이 싹 나올 때 안녕 하면 싹 사라지거든요. 그때 이미지 껴놓고 그러면 어떤 기회가 분명히 올 거예요. 반드시 와요. 근데 대신에 집에서 해도 어떤 계기로 뭔가 나가야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전화를 한다던가 집에서 와이프가 뭔가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게 다 메시지처럼 들어올 때가 있어요. 본인이 그걸 의도를 넣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세상에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움직이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거쳐지는 거예요. 저는 일단 그거를 좀 발견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건 불교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하죠. 저는 그 무아에다가 이미지 껴넣는 거죠. 제가 읽었던 책에도 있는데 노숙자에서 억만장자로라는 책이 있어요. 진짜 노숙자였어요, 그 사람은. 근데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나 진짜 너무 힘드니까 돈 좀 보내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걔가 시크릿 책을 보내준 거예요, 전자책을.
그래서 그 무료 프린트 해주는 데 가서 그걸 해가지고 그냥 앉아서 그걸 읽는데 쓰레기라고 생각했대요. 이게 뭐야? 근데 자신은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커피 한 잔 누가 사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그냥 눈 감고 계속 상상을 했대요. 그 지나가던 사람이 커피를 사준 거죠. 이거 뭐야? 그래서 그럼 나 이제 점심 했더니 예전에 일했던 직장 동료였는데 지나가다 만나서 점심을 또 사준 거예요. 이거 진짜 되나?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집을 상상한 거죠. 노숙자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걸 느낀 거예요. 예전에는 노숙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거를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본인이 누추하니까 일자리도 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지를 그렇게 넣은 순간 뇌가 그 이미지로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될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일을 해야지. 그럼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돼? 뭐 그냥 다 부딪혀 봐야지. 그래서 막 전단지 나눠주는 거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다 했던 거예요. 1년 뒤에 집을 장만해요. 그렇게 그 사람이 그걸 활용해서 계속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안드레스 피라라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꿈꾸는 다락방 책에도 나오는 건데, 이분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부자들만 가는 레스토랑에 항상 앉아 있었던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그거를 앉아 있으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걸 계속 의도에 넣은 거죠. 그러다가 뭐 성과는 없었어요. 한 달 이상 을 앉아 있었는데 다니던 부자가 계속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쟤 뭐야 하면서 말을 걸어봤대요. 그 자신이 솔직하게 말했대요. 나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항상 여기 앉아 있는다. 그게 마음에 든 거예요. 그 부자는. 너 나랑 같이 일하자. 그래서 그 사람이 억만장자가 또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의도나 이미지를 계속 넣었을 때 자신이 어떤 거를 뭐 하지 않아도 레스토랑에 가거나 일자리를 찾거나 그렇게 계속해서 보는 것만 해도 흐름이 바뀐다는 거죠. 레스토랑에 만약에 가지 않았다면, 그냥 집안에서 그렇게만 상상을 했다면 부자가 말을 걸어주지 않았겠죠. 근데 레스토랑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흐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쟤 대체 뭘까? 이러면서 말을 걸어주기 시작하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사람들 만나고 뭐 하다 보면 모든 것이 힌트다. 나한테 어떤 의도를 넣었을 때 그 의도에 맞는 기회가 분명 나타난다. 이런 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분은 존 F 케네디가 돌아가셨을 때 미망인인 영부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과도 결혼하면서 되게 세계의 스캔들을 만들었던, 엄청나게 자기 맘대로 살다 가신 분입니다. 그 이미지로. 그래서 먼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실이 그게 현실이 아니다. 생각이 현실로 만드는 게 현실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너니까 된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혼하고 해고당하고 월수입이 0원이던 저도 했던 거니까 그냥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되게 안타깝긴 해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진짜. 그건 현실적이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그런 나만 사랑해주는 여자와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만났고 올해 저는 결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죠. 그리고 유튜브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많은 상황들을 거치면서 유튜브를 했더니 결국에는 잘 됐고, 그러면서 이제 기회들이 생기면서 제가 굳이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 정도 뭐 충분히, 너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되니까, 그래 이게 현실이지.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는 게. 그래서 모든 빚을 내가 다 갚고, 그런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결혼 자금은 한 5천만 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 5천만 원이 갑자기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했어요. 상상하고 이미지 넣고. 근데 이제 그거를 넣었을 때 갑자기 이제 컨설팅 해줬던 곳에서 연락이 와서 1억 원의 계약을 제가 하게 됐고, 그럼 5천만 원 해결됐잖아요. 그 2배가 됐는데도 뭔가 좀 욕심이 나니까 더 준비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가 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1,000만 원은 어떻게 하면 될까? 또 넣었죠. 갑자기 장모님이 연락하시더니 1,000만 원을 주셨어요.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를 넣었을 때 그게 진짜 현실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은 현실이 된다가 현실이지,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건 자신이 현실을 거부하고 있는 것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생각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지지 않죠. 갑자기 여기에 1억이 딱 생겨라. 나 생각했는데 왜 안 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리적인 것이 이미 작용을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자신의 의도를 할 때 그게 맞춰지면서 결이 맞는 게 나타나서 기회가 와서 그 기회로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지, 갑자기 1억 하나 생겨라.
이러고는 나타나진 않아요. 제가 의도를 한 거가 기회로 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생각이 현실로 만드는 게 현실이다. 그걸 거부하지 마라. 그냥 받아들여라. 그리고 똑같은 행동을 하지 마라. 똑같은 걸 반복하지 마라. 나는 원래 이래. 이런 말 하지 마라. 남들이 만약에 자신에게 비판을 하면 수용해라. 그 비판은 자신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준 메시지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비판을 수용하고 점점 고쳐나가라. 그러면 반드시 된다. 만약 안 하면 저처럼 이혼하고 해고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비판을 수용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